본 방송은 고퀄리티 게임 방송으로 형님들과 세계 곳곳을 비행하면서 비행을 조종하는 것보다는 경치를 구경하면서 우리의 힐링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자, 이 싸움은 애초에 왜 시작이 됐는가?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에너지 패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할 때 저 혼자 생뚱맞은 분석을 했어요. 무슨 분석을 해드렸죠? 트럼프는 이 지구촌의 서열 정리에 들어간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이 미국을 속된 말로 호구로 만들어놨다. 좁빙신으로 만들어놨다. 그래서 트럼프는 더 이상 미국이 이렇게 호구 잡히면 안 된다. 지구 일장은 미국이고 미국에게 저항하고 미국에게 개기는 놈들은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들을 응징하겠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서열 정리에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에너지 패권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했을 때 많은 형님들은 이 새끼 이거 저도 모르는 게 아는 척 안 해. 뭐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현실은 어때요? 에너지 패권이라는 거는 에너지 관련해서 그냥 명분일 뿐이었어요. 트럼프의 목적은 이 지구상에서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서열을 정리하는 거야. 깝치지 말라는 거야. 왜? 야, 내가 일진이야. 내가 대장이야. 찌그러져. 눈 깔어. 눈깔 예쁘게 떠. 뭐 이런 거야. 에너지 패권이라는 거는 명분일 뿐이에요. 그걸 명분으로 트럼프는 지구상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그래. 자, 이란을 압도한다? 쿠바를 압도한다? 자, 그러면은 그냥 얘네들 누르면 되지. 왜 정권을 바꾸라 그래? 왜 정권을 교체하라 그러지? 합의 조건이 정권 교체야. 공산당을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공산당 정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는 거. 그게 본질이라고. 그래서 마가가 된 거야. Make America Great America. 위대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그 총 맞고 돌아가신 우리 목사 형님 있죠. 응? 총 맞고 돌아가신 목사 형님 그리고 트럼프 기대기로 총 저격한 놈 찰리 크크. 아, 찰리 크크는 목사가 아니야? 자, 목사 비슷한 형님이라 합시다. 그냥 좀 대충 알아듣자. 아유, 그냥 뭐 그러면 그런갑다 좀 하자. 야, 내가 어떻게 그 모든 사람이 목사인지 그 다 알겠냐?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 자, 어쨌든 목사 비슷한 크크 형님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 귀때기를 저격한 저격수 나는 있잖아. 그 두 사건이 트럼프가 미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트럼프 입지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사건이라 생각을. 만약에 그 사건이 없었다면 그 두 가지 사건이 없었다면 어쩌면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동력이 많이 떨어졌을 거라 생각.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우파들이 결집을 하고 미국의 보수들이 결집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좌파들도 야 이거는 좀 아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중도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보수 쪽으로 넘어왔고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직의 활동도 하게 되고 직장을 얻고 다시 삶의 활력을 찾고 그리고 현재 미국 내에서 마약 복용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런 사회적 지표를 봤을 때 트럼프는 그 두 사건이 트럼프를 위대하게 만들었다. 쉽게 말해서 좌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감정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이성적으로 대처한 트럼프가 덕을 보는 상황이 왔다. 여기서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정적으로 일을 대처했을 때 덕보다는 실이 크다 걸 말하.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 언제 도와주냐 막 이런 이야기 할 때 제가 형님들 되게 야단쳤잖아요. 야단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결국은 이 동아시아는요. 여기가 마지막이야. 여기가 엔드게임이 다 정리됐잖아. 여기 하나 남았어 하나. 이제 나머지는 잠불 남았고 잠불은 이제 알아서 끄는 거고.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엔드게임.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 트럼프 임기를 계산할 때도 그렇고 여기를 1년 안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미국 내정에 집중해야 된다. 여기가 제일 꼴통이야. 러시아, 중국, 북한. 그리고 요즘 북한보다 더 골아픈 게 어디야? 남한, 대한민국, 한국. 이제 시작하는 거지 그래. 미국에서도 강성 반중에 들어가는恩주 형님을 우리나라에 보냈다는 거는 작정하고 보낸 거야. 작정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 중에 미국이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게 지금 한국이야. 한국. 형님들 그거 몰라? 봐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얘가 제일 싫어. 얘를 제일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기억이라는 놈이 A도 언급하고 B도 언급하고 C도 언급했어. 그런데 D에 대해서는 no comment. 우리 되게 대인관계에 이렇게 하네. 야, 김 과장 그 맛 진짜 나쁘다. 야, 박 부장 그 새끼 아우 진짜 밖에서 계급장 떼고 한 붙었으면 좋겠다. 야, C 대리 그거 진짜 씨발로. 그런데 D 팀장은 이야기를 안 해. 왜? 이 새끼는 진짜 싫거든. 아예 언급을 안 해. 지금 미국의 행보 봐봐. 미국이 여러 나라를 지금 다 언급하고 있어. 북한도 언급하고 러시아도 언급하고 심지어는 젤렌스키도 언급하고 중국도 언급을 해. 근데 대한민국에 대한 언급이 없어. 왜? 죽여버리고 싶거든. 그래. 그거야. 말도 꺼내기 싫은 거지.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미국은 지금 이게 형님들 우리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형님들이 진짜 단순한 게 이런 거야. 그 노예 근성 좀 버려. 뭐 도와달라. 내가 형님들에게 희망회로를 하나 주는데 잘 봐. 또 이 희망회로 주면 안 되는데 이 영감들. 또 오늘 또 하루 종일 이 도파민에 빠지갖고 질질 흘리고 댕길 건데 진짜 큰일이네. 자, 여기가 러시아야. 그죠, 형님들? 여기가 중국입니다. 여기가 조선입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국은 삼국시대 때도 그래. 고구려, 그 다음에 우리가 삼국시대, 고조선, 그리고 조선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중국이 한국을 대규모로 공격했을 때 6.25도 포함됩니다. 항상 중국이 대한민국을 본격적으로 먹으려고 대규모 공격을 했을 때 중국은 항상 패망 직전까지 갔습니다. 지금 중국이 한국을 먹기 위해서 총공을 펼치고 있어요. 미사일은 못 쏘니까 미디어나 인터넷, 컬처, 문화, 미디어를 통해서 한국을 잠식하고 돈으로 즉 투자를 해서 한국을 잠식하고 있다는 경제적으로. 아마 중국의 역대 중에서 가장 지금 최근 한 5년 상간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한 나라가 투자한 기간이 아마 최근 5년일 거예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간에 중국은 경제적으로 망해가고 있어. 그리고 체제적으로도 망해가고. 꼭 우리를 건드려서 우리가 중국을 못 살게 하고 우리가 중국을 공격해서 중국이 망하는 게 아니고 중국은 우리를 건드리면은 반드시 패망 직전까지 가는 징크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중국이 우리를 먹으려고 하면 먹을수록 중국이 점점 망해가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한국은 중국이 먹을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정치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중국은 한국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대한민국은 타고난 DNA 자체가 친미예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기본적인 DNA 자체가 미국과 우리는 거의 한민족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친화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균열을 내기 위해서 반미 운동을 하고 반미 외쳤지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외쳐도 오히려 반미를 하는 사람 숫자가 줄어들고 친미를 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친중을 하던 숫자가 줄어들고 오히려 반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야. 절대 중국이 한국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적이다. 그래서 중국은 대한민국을 경제적으로 먹으려고 하죠. 부동산, 우리나라 채권, 그걸 중국이 많이 사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이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 이게 뭐다? 지능이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믿죠.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거나 우리나라에게 내다 다시 채권을 던지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에게 먹힐 수밖에 없다. 이딴 병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중학교 때 공부 안 하고 맨날 잤습니까? 시장에 나온 채권을 중국이 던지면 한국이 중국에게 먹히기 직전인데 일본하고 미국은 가만 보고 있습니까? 채권에 이름이 써 있어요? 도대체 대가리 수준들이 왜 그래? 중국이 채권을 사가는 거는 자기 돈을, 즉 중국의 돈을 한국에 투자하는 투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채권을 회수해감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돌려주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먹혀? 아니 무슨 어디서 그런 병신 같은 발상들을 해? 그러면 미국 채권 시장은 그걸 가만 보고 있고. 내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안 다루는 거야. 같은 소리라서. 그게 우리나라가 국채를 발행하면은 미국하고 일본이 왜 수익이 안 좋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기 때문에 그냥 비중을 많이 안 가져가는 것뿐이야. 야, 그럴 것 같으면은 중국이 먹은 나라가 한두 개가 아니겠네. 그러면은 쿠바 채권 중국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쿠바는 중국 땅이야. 쿠바가 미국한테 만세했는데 쿠바 중국 땅 안 됐네. 아유, 정신 좀 차리세요. 그따위 방송이나 듣고 다니니까 이상한 망상을 하는 거야. 모르면 좀 찾아보든가. 제미나이도 있고, 그록도 있고, 많잖아요, 요즘. 자, 어쨌든 대한민국이 있는 동아시아. 이 동아시아가 이제 미국의 마지막 숙제입니다. 대한민국은요, 한국은 미국이 대놓고 개입 안 합니다. 왜? 중국이 쪼그라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쪼그라들어요. 지금 국민의힘 지지하시는 형님들 많잖아. 국민의힘이 중국하고 얼마나 대도 않는 법안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지금 대도 않는 짓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원래 전 세계에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 자, 잘 보세요. 지금 전 세계에 쉽게 말해서 밀리터리, 즉 군, 장교, 양성과정, 이거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교환학생 같은 신분으로 서로 MOU를 통해서 장교 양성 과정을 공유를 합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단 한국은 조건이 있습니다. 중국 혹은 북한 출신의 북한계 외국인, 즉 북한을 탈북을 하거나 북한에서 교육을 받다가 다른 나라에 귀화를 해서 북한계 외국인이나 중국인일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미국과 의논을 해야 돼. 쉽게 말해서 보고해야 돼. 그런데 한국이 작년 연말부터 이 보고를 안 했다. 그 보고를 안 하는 사람 중에 보고를 안 한 중국인 3명이 현재 장교 수업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중국인들 와서 교육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중국인뿐만이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옵니다. 근데 왜 미국이
중국인이나 북한계 외국인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했냐면은, 자, 우리의 주적은 누굽니까? 북한이죠. 북한군입니다. 정확하게는. 자, 그런데 이 북한군이 우리나라에서 장교 수업을 받는다? 안 될 일이죠. 자, 이 북한군을 도와준 게 누구죠? 6.25 때? 중국이죠. 중국은 그럼 뭐죠? 공범이죠. 공범. 이 공범이 우리나라에 와서 장교 수업을 받는다? 안 되죠. 그래서 미국이 보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형님들이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소한 내용들이 형님들이 모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가 막힌 일들, 중국인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에 근무할 수 있고 거기에 공무원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형님들 모르고 있었죠. 아직도 기억나네. 갑자기 옛날 기억이 나네. 옛날 생각나네. 아, 나 그날 그때 얼마나 형님들한테 욕을 뒤지게 쳐먹었는지 아직도 그날이 기억난다. 헌법재판소에 태스크포스 팀이 만들어졌다. 헌법연구관에 중국인 이름이 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어쩌라고. 그 합법이라고. 나보고 빨갱이라 했잖아. 내가 설명해줬지. 하나의 큰 재판이 있으면은 거기에 태스크포스 팀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법리 분석도 하고 연구도 하고, 판사가 하는 게 아니야. 법리 연구관들이 거기에서, 거기 물론 연구관들이 다 판사들이지만 그 팀이 만들어져서 그 재판에 집중적으로 심리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미 이야기해줬잖아. 문재인 때 중국인이든 뭐든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법부에 정식으로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법안이 통과됐다고. 국민의힘, 민주당 같이 손잡고 통과시킨 거잖아. 그거 왜? 왜 불법이야? 아니 그때는 다 국민의힘 지지하면서 국민의힘 똥구녕 빨아주면서 모른 척하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난린데? 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지지하잖아. 뭐 어쩌라고 나보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 내가 한 말이 맞았네? 나는 이래서 형님들이 싫어. 어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어디 씨발 지능 낮은 새끼들이 짓거려 놓은 글 듣고 와가지고 진실을 알려줘도 내보고 빨갱이라 해서고 난 니들이 더 싫어. 그리고 나중에 내 말이 맞으니까 갑자기 그 이야기 싹 안 하네. 내가 억울하다고 방송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이야기하니까 방송 진행하자면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자고 쓱 묻고 미안하다는 놈 한 놈도 못 받다네. 노무현 때 그 법안을 만들어 놓고 문재인 때 통과시켰잖아.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라는 것들이 거짓거리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친중 아니라고. 국민의힘이 더 친중이야 이 새끼들아. 아우 속이 후련하다. 자, 솔직히 트럼프도 좀 급하긴 급한가 봐요. 뭔가 이제 자기가 이 원하는 대로 뭔가 방향이 힘을 못 잇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계속 이렇게 트럼프가 강조한다는 건 뭔가 지금 트럼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내수 정치, 즉 자기 미국 내에 정치도 지금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국제적인 외교에도 신경을 써야 돼요. 트럼프 입장으로서는 지금 최소한의 국내 정치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해외로 돌리고, 그게 이제 마지막이 한반도. 뭐 어쨌든 세이브 아메리카 액트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골반이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합니다. 앞으로 잘 하실 거고 어떤 꼼수를 쓰더라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 자, 오늘 마지막으로 요거 형이 브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요거 재밌어서 내가 하나 가져왔어. 이거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야기야. 자, 공무원 브라인드입니다. 고용노동부. 야, 고용노동부를 고용노예부라고 해야 돼. 이 형님 좀 치는데? 호남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여기 사람들 피해망상 맞아. 호남 여수에서 일했었는데 반복되는 패턴이 있었어. 호남에는 코스트코가 없다. 호남 지역 차별하지 마라. 코스트코 호남 지역 입점 시도. 대형 할인마트 반대. 소상공인 죽이는 땡땡이 정부 물러가라. 코스트코 입점 시도 철회 수년 뒤. 호남 지역 차별하는 땡땡 정부 물러가라. 딱이네. 왜 똑같은 거잖아. 우파에는 애국자가 없다. 가짜 애국자 모두 떠나가라. 분탕들 물러가라. 자, 형님들, 제가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형님들에게 알려드리는 거는 논리의 오류죠. 다시 말하면은 이거는 정치적으로 프로파간다에 지나지 않는다. 선동일. 이 선동을 진짜라고 믿는 사람들이 병신이다. 아시겠죠, 형님들? 이거는 정치권의 선동에 불과하고 정치적인 선동이에요. 정치적 선동. 호남 지역민을 차별하지 마라 하면서 지역민에게 표를 구걸하고, 소상공인 죽이는 정부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표를 구거라. 호남 지역 차별하는 뭐 정부는 물러가라 하면서 규탄하. 이런 정치적 선동에 놀아나는 병신들이 문제인 거예요. 문제는 형님 7시 뿐만이 아니고 7시를 제외한 나머지도 능지가 비슷한 애들이 만만찮게 많다는, 그게 함정이야. 자, 오늘 점심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편안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는 저녁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점심방송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고요. 자, 편안한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멸공. I'm loving Venezuela. I'm loving Venezuela.
I love South Korea. I love South Korea. 그 차단 박아라.